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력이나마 교육위원장으로 공부하고 있는 조합원 윤명선입니다. 공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동지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 조합이 발전되고 잘 되기를 학수고대 참 힘으로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원 확충 및 조직 강화 사업 계획안의 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을 이게 지난번 중집회의와 상집회의에서 다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에 그 자료상에 238쪽 그쪽까지가 그렇죠? 그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외적인 것을 잠깐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희망 유니온이 금년에 10년 차를 맞이했고 이제 11년 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합을 처음 창립하셨던 염성태 지도위원님 이하 많은 선배 동지들이 오늘 10년을 버텨주셨고 정말 험난한 세월을 10년 동안 지켜주신 덕에 현 집행부가 이 현 조합원 600여 명이라는 그나마 조합비를 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원은 약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 열악한 속에 그야말로 한국 최대의 세대별 노후희망 유니온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나가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 300여 쪽의 이 자료로 사업을 했다는 자체에 저 자신 큰 자랑과 염치를 동시에 느낍니다. 염치 없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기록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벌써 작년 말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9%를 넘어섰습니다. 얼핏 숫자로 보면 1,000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위로서는 단위 노동조합으로는 노후희망위원이 유일합니다. 정부의 햇빛 속에서 시혜적 혜택을 보고 있는 대한노인회가 그중에 약 100만을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주적이지도 못하고 조직적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정부만 바라보고 시혜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시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생적으로 태어났고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자립하고 있는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 10년 세월이 우리 동지가 10년 세월에 600여 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한다면 노령 인구 1,000만 중에 600명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이 600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가히 어느 정당이 어느 단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랑이고 우리만의 희망입니다. 이래서 지난번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조합원 만명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각 본부장님들도 역시 그런 말씀을 의욕적으로 하셨지만 실제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6월 말까지 1일 배가 운동하자 500명을 6월 전반기에 1,000명 만들고 1,000명이 된 뒤에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한 번 더 힘차게 배가 운동해서 2,000명 시대를 열자. 그러면 2,000명이 되면 1만 명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과제에서 세밀하게 계획 세우지 못했고 실천을 의무적으로 사명감으로 받아 앉지 않았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교합원 우리 대의원 동지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지난 10년이 우리가 겪어온 고난의 시기였는데 이제 금년 말까지 2024년 말까지 2,000명을 만드는 영광의 시기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명감을 갖고 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정규분이 없습니다. 정규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전부 각자 생업에 또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조합원이 조합원 얼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릴라전 하면은 정말 마오가 1등이고 호치민이 2등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규군 갖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국민당 정부를 장애덕을 물리쳤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더 이어서 호치민은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정규군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거나 절망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 그 당정 오늘 이 자리에서 힘있게 100억 운동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각 본조에서 수립해서 전반기 1,000만 명 달성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명이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000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 지구력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이든 달라진다. 정부나 정치단체나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영향력을 갖는 단체들이 저희들에게 연대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후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 내 식구,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조합원을 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것이 55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55세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부터라도 내가 목표를 못한다면 가족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지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사관학교의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폴레옹이 폴시카 섬에 처음 촌놈이 사관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논술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지형, 지물, 병력, 화력 똑같다. 적군과 아군이 누가 이기겠는가? 이것이 논술 과제였습니다. 옆에서 과외받고 귀족들, 자식들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사관학교 전통인들입니다. 거기 포병장교 출신이죠. 열심히들 쓰는데 나폴레옹은 한 잔을 못 쓰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서 휴대고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5분에 조언을 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나폴레옹 장학생 입학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 그쪽이 이긴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한 가지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직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내가 조직이 정하면 하면 우리는 한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목 좀 주시오. 조직이 정하면 우리를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직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태 강한 사업에 5분만 하신다고 했는데 5분도 하신 것 같아요.